점성술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 점성술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동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무엇일까요?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실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인, 하우스, 행성, 항성, 소행성 이런 것일까요? 보통 이제 점성술을 이렇게 좀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인을 막 강조한다든지, 하우스를 강조한다든지, 행성, 항성, 소행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든지 막 하시죠. 근데 이런 걸까요? 이런 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고전 점성술, 현대 점성술 중에 어떤 시대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고전에 했던 어떤 점성술, 현대에 했던 점성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점성술은 배제하고 고전 점성술과 해야겠다. 이런 게 중요한 걸까요? 이때 했던 게 더 맞고 이때 했던 건 더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걸까요? 어떤 시대성이 중요한 걸까요? 그쵸? 그게 아니고요. 이 점성술 요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고입니다. 사고.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고의 기본적 의미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사고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신작용이라는 거 이제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생각은 떠오르기도 하고 떠올리기도 하죠. 생각하고 사고는 약간 비슷하게 쓰이는데 떠오르는 건 아이디어 이런 거, 떠올리는 건 이걸 갖다가 사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고는 이제 생각은 어떤 그런 거고, 사고는 판단하고 궁리하는 행위. 이 사고 자체가 논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지금 사고의 다른 지금 의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논리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제가 사고를 막 혼동해서 쓸 건데, 편의상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논리적 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인데, 이 논리적 사고가 점성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일 윗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논리적 사고가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법칙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거예요, 그 법칙 자체가, 세상에. 이게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시스템, 개라고 불러요. 시스템, 개라고 불러요. 서양에서는 이것을 시스템, 개, 동양에서는 법계라는 말을 가져다가 쓰면 좋을 텐데. 서양은 좀 물리학적인 측면이 강하고, 동양에서는 어떤 인문학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쪽에 가깝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리 법칙, 서양에서는 이걸 물리 법칙으로 만들어 놨고, 동양에서는 이거를 간단하게 착한 행동을 하면은 좋은 복을 받는다라는 어떤 인과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이라고 해도 되고, 법계라는 말을 가져다 쓰면 돼요. 이게 법칙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칙은 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이 세상을 유추를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는 결국에는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리적 사고가 있잖아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우리 세상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위의 결과물, 이 현실은 결국 우리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게 중요하죠. 사고가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행위의 결과물 현실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거는 부자로 비교하면은, 부자는 얘인데 이건 사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부자는 사회나 국가적 체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의 부자는 행위 결과물, 이 부자는 사고가, 부자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행위가 결과물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면은 행위의 결과물, 즉 사고가, 가난하게 되는 사고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가 되는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죠. 비논리적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되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하게 되는 사고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은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하다. 이 사고가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떤 단계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로또를 한 방에 내가 되겠다. 한 방에 저기 부동산 투기를 해서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된 사람이 막 몇십억을 벌어야겠다. 또는 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이게 막 몇백만 원씩 벌어가지고 그냥 1000%의 수익을 올려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다. 이게 다 가난하게 되는 사고예요. 왜냐? 논리적이지 않잖아. 그러죠? 사고가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이지 않아. 비정상적인 사고다 이 말이에요. 점성술도 마찬가지예요. 점성술도 이 접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지식 체계를 공부하는데 그 지식 체계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부자다면 부자가 되는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자라는 거는요, 부자가 되는 사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되는 사고의 과정을 보면은 논리적이다는 거죠. 허무맹랑한 사고라는 게 아니고 단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고를 해 가지고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이지, 이제 여기서 논리적, 비논리적이란 말이 나와. 논리적이지 않는 사고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라는 게 결국은 행위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논리적이지 않는 사고를 하게 되면은 현실은 다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면 비논리적,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못 되는 비논리적 사고, 로또를 산다든지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그냥 올인을 해갖고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하는 그 비논리적인 사고를 해서 얻은 결론으로 그냥 생각만 한 거지, 망상을 하는 거죠. 그게 삶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망하겠죠.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시간만 보내고 그 시간에 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으로 만든 어떤 그 행위를 계속 한다면은 점점 부가 쌓이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사고의 결과물은 마찬가지죠. 점성술도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냥 인생을 전부 낭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고가 이제 중요해요. 이 사고를 옛날부터 철학자들이 굉장히 논리적 사고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요즘에 이제 이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개발 분야에서 그 시크릿, 나도 한번 그 책을 몇 권 봤는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제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처음에 나오면은 깃털을 생각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깃털이 이끌린다. 끌려와서 내 앞에 나타난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내가 깃털을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내려면은 깃털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닭장에 가면 바로 얻을 수 있잖아.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깃털을 얻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건 망상이에요. 논리성이 없잖아. 그 사고 자체에, 생각 자체에. 그죠?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삶은 가난해진다. 그러면은 그 시크릿의 원류인 생각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시크릿 책이 누구의 책을 보고 만든 거냐면 찰스 하넬이라는 사람의 그 책을 보고 만들어진 게예요.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거기서는 논리적 사고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 찰스 하넬이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블로그에도 올려놨을 것 같은데 찰스 하넬. 그분이 강조한 거는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시크릿이라는 거는 그냥 그 논리적인 걸 빼죠. 논리적 합리적이란 말을 뺀단 말이에요. 자,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죠. 깃털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얻을까로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얻기 쉽잖아. 결론은 닭장에 가면 금방 얻는 걸 뭔 상상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내 눈앞에 깃털이 나타나? 이런 거는 허무맹랑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시크릿 사고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 사고가 이제 방향성을 띠어요. 그것이 어떤 잘 됐든 논리적이든 비논리적이든 계속 방향성을 어떤 사람의 그걸 신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해. 이런 어떤 신념이 이제 존재를 해요. 자기만의 신념. 생각을 막 하고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사고 체계가 정립을 하는데 그게 비논리적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비논리적 이 사고의 방향성인 이게 신념이 비논리성을 띠게 되면은 결국 우리 삶은 고통스러워지게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그 관념,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그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그냥 안 맞으면 그냥 떨어져 살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신념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고의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신념. 법칙에 맞는 신념, 즉 논리적인 사고의 신념 체계는 우리를 좋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도박이다. 인생은 한방이다. 있어 해가지고 돈을 도박장에다 탕진을 하고 주식에다가 몽땅 때려붓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그냥 가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고 자체가 비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고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현실에서 행동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될 확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훨씬. 논리적인 사고의 신념 체계,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 법칙에 맞지 않는 신념, 즉 비논리적인 사고의 신념 체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상이죠. 점성술도 똑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쪽집게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잘못 만들어진 그 점성술의 어떤 요소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평생 낭비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니까. 이 고전 점성술 체계가 다 맞다라는, 그냥 무조건 이 논리적인 생각이 없이 고전에 했기 때문에 다 맞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면은 망하게 돼요. 고전에서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없는 게 있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를 구분을 해내야죠.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평생 인생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스럽게 돼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점성술이 무슨 무당같이 막 무당의 어떤 두들겨 맞추는 그것만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신념 체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비논리적인 거기 때문에 낭비하게 되고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우리를 갖다가 고통으로 몰아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다면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생각 사고를 돌아보면서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뭔가가 이상해. 돈도 못 벌고 내 삶이 뭔가가 막 몸도 안 건강하고 그러면 뭘까요 그게? 자신의 생각.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잘못된 거야. 건강이 안 좋으면은 건강에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에서 실행을 하면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계속 약만 먹으면 잘 될 거다 생각을 갖고 있고 운동을 조금만 해도 안 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들이 있어. 신념 체계들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신을 계속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념을 바꿔야 되는 게 사고 체계를 신념 체계를 대전환을 해야 돼요. 나를 있게 만드는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어떤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그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어떤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농사를 50마지기 농사를 쳐요. 50마지기 농사를 짓는데 평생 진짜 열심히 봄 되면 농 갈고 여름이면 물 대고 가을에 베고 계속 그거를 죽고 살고 그걸 하는 거야. 맨손으로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사고 신념은 농사는 손으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된다. 어떻게 기계로 이걸 해야 돼? 하면 돼. 신성한 농작물인데 이러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평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논리적 사고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펼 수 있을까? 내가 말고 크다란 기계를 도입하면 되겠구나. 기계를 도입하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50마지기 농사를 가지고 이제 기계를 도입했단 말이지. 근데 1년 계산을 딱 두들겨봐. 그러면 그 비용이 전부 농기계에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은 평생 그 50마지기 논만 바라보고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살면은 또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걸 점차 확대를 하고 다른 곳을 좀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더 좋은 자리, 논의 면적도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러면 논을 어떻게 좀 더 구입을 하고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점성술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 죽고 살고 그냥 했는데 모순도 많고 비논리적이고 이상해. 말 다 틀린 거야. 그러면은 빨리 전환을 해야 돼. 신념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전환을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고의 전환이 죽기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전환을 해갖고 빨리 옮겨가야 돼. 그렇죠? 빨리 걸 찾아보고 버리든지 아니면 잘못된 건 버려버리든지.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념 체계.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종교일 수도 있어요. 이 사고는.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올바른 사고. 올바른 사고라는 건 논리적인 사고를 하였다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사고를 이제 했어. 논리적인 사고를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논리적인 이제 사고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면 이게 사고만 있으면 그 망상이 되죠, 그것도. 현실 세계에 이제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사고를 했다면은.
자, 논리적 사고의 1차적 결과물인 기본적 펀더멘탈, 기본적 지식 체계, 방법을, 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현실로 이제 만들어내려면은, 이게 이제 지식 체계만,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면은,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를 해야 돼, 스스로. 이거 지식 체계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부자가 되는 방법, 지식 체계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 체계를 습득을 못 했잖아요. 그런 지식 체계가 있다면 교과과정 학문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그걸 잘해놓은 게 유대인인데, 뭐 초중고에 이미 많이 배워가지고, 배웠어야죠. 그 지식 체계를. 점성술도 이 지식 체계가 있긴 있잖아요? 근데 논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그게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란 말이에요. 틀린 거를 계속 정리해가지고 퍼뜨려져 있단 말이죠. 우리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한테. 그럼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들을 계속 평생을 습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인 이제 그 지식 체계를 바르게 습득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 요 기본적 지식 체계란 말이에요. 점성술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사고에 기인하는 기본적 지식체계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식체계를 습득을 하면 우리는 뭔가를 알아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실에 적용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지식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점성술을 점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잘못된 사고에 기인한 잘못된 지식체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해봤자 그럴듯하지만 그 알맹이는 엉터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기본적 지식체계를 정확한 기본적 지식체계를 또 습득을 하려고 찾아보지만 그걸 해놓은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좀 희귀한 학문이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빨리 이 지식체계를 기본적 지식체계를 다듬어 놔야 돼. 찾아야 돼. 허무맹랑한 그 사람들 말을 따르면 안 돼. 1% 인간에 만들어 놓은 그 논리 있잖아. 유튜브에 몇백만 조회수 날리는 그 유튜브에 그 사람들 말을 따라서 하면 안 돼. 그분은 그냥 1%의 인간 부류야. 어쩌다 우연히 된. 그에 가까워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 체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부자가 안 돼 있으니까, 안 퍼져 있으니까, 찾기가 힘들겠죠. 대부분의 거짓들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기본적 지식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잘못된 사고에 만들어진 지식체계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많이 퍼져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걸 알면 안 되니까. 알면 안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기본적 지식체계를 찾으셔가지고 습득을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기본적 지식체계. 수많은 자기개발 서적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뭐, 그거 읽고 되면 좋지만, 읽고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읽으면 다 돼야지, 부자가.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수학을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래요? 다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기본적 지식 체계를 배우면은 그냥 어느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이게 기본적 지식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지식을 배우고 현실의 삶도 엉망이 되는 거죠.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수영 선수 박태환,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이제 물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수영하고 방법하고 한 초보자, 3개월, 4개월 된 수영 선수의 방법하고 틀려요? 같아요. 기본적 지식 체계는 같으니까. 그러면 그 기본적 지식 체계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면은 그냥 수영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이에요. 그러면 수영 선수 박태환하고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다른 건 뭐예요? 기본 지식 체계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다른 건 없어요. 기본적 지식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 거나 수영 선수들이 하는 거나. 그래서 수영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성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점성술을 기본으로 배우면은 어느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6개월, 10년 뭐 못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자, 기본적인 지식체계를 습득한 후에는 기본적 훈련 체계가 다음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 훈련 박태환하고 이제 김연아는 이제 뭐가 틀리냐? 그렇죠. 기본적 훈련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기본적 지식 체계는 저를 통해서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 훈련은 내가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다 데려다 놓고 코칭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 기본적 훈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습득을 해야겠구나 해서 계속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 김연아, 박태환 선수 같이. 이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자전거 타는 거, 자, 이렇게 타 하고 알려줬어. 그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이제 넘어지든지, 꼬레 박든지, 뭐 잘 타든지, 그건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기본적 훈련 체계. 자, 저는 이제 기본적 지식 체계 전달을 할 것이고, 기본적 훈련을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점성술의 이제 기본적 지식 체계를 제가 어떻게 알아낸 것들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이제 기본적 훈련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가끔 오프라인으로 몇 번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또는 여기서 훈련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계속 그 실전을 어떻게 하는가를 뭐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그 연습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예요. 뭐 하루에 수영선수, 뭐 수영을 한 달에 뭐 한 번 수영장 가서 연습하든지, 뭐 1년에 한 번 연습하든지, 지식만 갖고 있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 점성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가, 논리적이어야지만 결과물이, 우리 현실의 결과물이 바르게 만들어져요. 이 논리적 사고가 모아진 그 기본적 지식 체계를 여러분들께서는 습득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점성술을 올바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습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돈을 버는 것도 논리적 사고에 기인한 돈 버는 방법들을 또는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 지식을. 그 다음에 그 훈련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계속 반복적 훈련은 알아서 하시고, 이 세 가지 과정은 세상에 그냥 모든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성술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요걸 계속 일단은 요 논리적 사고와 기본 지식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훈련을 계속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라면 일단 차트를 계속 보는 거예요. 뭐 주변 사람들 차트, 점성술 차트를 계속 갖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부자가 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가를 사고를 해서 기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이잖아.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계속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그 부자가 되는 지식이 이게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점성술 지식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알아내기만 하시면은, 훈련만 하면은 그냥 다 부자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논리적 사고, 기본 지식, 점성술의 기본 훈련은, 이런 방식으로 습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씨였습니다.